네, 뉴욕 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밖에 안 나가고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두 국가 체제를 이제 얘기하게 되니까 저는 그걸 나누어서 반도백제 그리고 열도백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언어 구분을, 단어 구분을. 자, 그런데 반도백제나 열도백제는 다 백제예요. 다 우리 조상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경영했던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450년대쯤 되면 백제의 왕은 누구냐면요,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자, 이 계로왕에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계로왕, 21대 계로왕. 계로왕한테는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계로왕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가장 기록되는 것은 그의 죽음이죠.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죽냐면 바로 북쪽에서 내려온 고구려의 그 유명한 장수왕.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어디서 죽냐면 지금의 아차산성, 지금의 그러니까 광진구 워커힐 호텔이 있는 그 뒷산이 아차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한강 유역의 아차산성에서 장수왕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게 475년이에요. 근데 그보다 한 4년 앞둔 461년에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제가 461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로왕이 그 동생인 곤지라고 하는 인물을 일본 땅에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본 땅의 좌현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왕의 직분을, 그러니까 좌현왕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일본 열도의 어떤 곳을 지배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미 백제는 일본 땅을 경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의 시작에는 395년 이후에 넘어가서 일본의 야마토 지역까지 서서히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백제인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로왕이 그 461년에 그 동생을 보내면서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자기 부인 중에 한 명을 같이 보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만삭이요. 더더구나. 거의 출산에 임박해 있는 여인을 외의 땅에다 보냅니다. 그 얘기는 아주 처음으로 거기를 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계로왕도 일본 땅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일본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의 땅에서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계로왕이 일본에서 자라났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계로왕의 시작점은 그의 죽임 당함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을 동생인 곤지에게 붙여 보내는 때에 곤지는 이미 자식이 여럿 있었어요. 거의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곤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록이 일본 기록에 나와요.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소문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자기네 섬에 어떤 배가 들어왔는데, 만삭의 여인을 태운 배가 들어와서 거기서 출산을 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장소라고 여겨지는 동굴을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가가라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가가라시마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가가라시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래되는 이야기를 항상 알고 있고 그 장소를 매년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꼭 기억해야 될 백제 왕 중에 한 명, 문영왕입니다. 무령왕, 25대 무령왕. 25대 무령왕이 난데없이 일본 땅에서, 외의 땅에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무령왕이 되는 이 아이를 거기서 출생했을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외의 땅은 백제인들이 경영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던 곳으로 돌아가던 중에 곤지는 일본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이미 정권이 어느 정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던 상태였는데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에 거기서 이제 자기의 형수 그러니까 형수의 아이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웨이 땅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아마도 이 무령왕은 일본 땅에서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에 475년에 그 아버지가 죽잖아요. 계로왕이 전사하기 때문에 그를 돌봐줄 수 있는 배경에 그러니까 주변에 그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그러니까 두 번째 아버지에 해당되는 이 곤지가 작은 아버지가 이 그 무령왕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이제 일본 외의 땅에서 자랄 때 곤지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곤지는 이미 좌현왕으로 파견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이라면 지금의 가와치, 고우치, 지금의 오사카 지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아스카베 진자라 그래서 그 곤지왕을 기리는 사당이 있어요. 진자가 있는데 거길 제가 다녀왔어요. 일부러 다녀왔는데 그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적게 보는 사람들은 한 지역의 작은 군 단위의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 사람도 있고, 크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가 바로 일본 천황 중에 한 명인 유략그 텐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문영왕이 일본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그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큰 능을 조성을 했는데, 그 능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덕천왕능이 바로 이 곤지왕의 능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1971년에 공주에 있는 송산리, 지금의 고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공주 지역에서 무덤이 하나 발견되는데 전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그 주변에 있는 그 고분들은 다 도굴당했는데 요거는 고분되지 않은 상태로 1971년에 우연치 않게 배수로 공사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바로 이 무령왕에 대한 근거가 되는 글씨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묘비석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이 무령왕이라고 하는 정확한 사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일본의 학계나 한국의 학계에서 다 이거는 무령왕릉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졌던 세상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이제 25대 왕으로서 22년 동안 통치하는 시기가 501년부터 522년까지예요. 523년까지. 근데 500년대를 시작을 누가 시작했냐면 바로 25대 무령왕이 시작한 거고, 그 무령왕은 출생은 이키시마라고 하는 일본 땅 초입에서 출생했고, 성장기에 일본의 권력층이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가 그의 작은아버지를 기리는 뜻에서 큰 능을 조성을 했고, 그 안에서 나온 출토품이 그 인덕천왕릉에서 나온 출토품이 그 무령왕릉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물건이 동일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무령왕이 자기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구나 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일한 그 동경이 하나는 지금 현재는 미국의 보스턴 뮤지엄에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공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령왕이 이제 25대 왕으로 즉위하는 시기가 501년이에요. 그 501년에 이 외의 땅은 어떤 상황이냐? 무령왕 전에 24대 왕이 동성왕입니다. 백제는 동성왕인데, 그 동성왕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곤지왕의 아들이에요. 곤지왕의 아들이 이
아버지가 거의 사망할 때쯤에서 이 동성왕으로 일본 백제 땅에서 등극을 해요. 24대 왕으로. 근데 이 알다시피 동성왕은 비극에 죽습니다. 시해당하죠. 누구한테 죽냐면 그 당시 호족 중에 하나였던 백시 세력, 백가 세력에 의해서 제거를 당해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 동성왕이 죽자마자 그 다음 25대 왕으로 무령왕이 등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성왕하고 무령왕의 관계는 뭐냐? 그 아버지가 곤지왕이 아들이 5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동성왕으로 이제 24대 왕으로 올라오는 거고, 무령왕이 그 다음 때에 이어지는데, 무령왕은 사실은 자기 피는 아니에요. 자기 피가 아니라 자기 계로왕의 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로왕이 자기 부인을 보내면서 출산하면 잘 키워달라고 했다. 그가 바로 무령왕이었다. 이키시마에서 탄생한 사람이 무령왕이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실질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인데, 근데 이제 키울 때 일본은 이제 양자 입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라고 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성왕 다음에 25대 왕으로 무령왕이 이제 백제에서 등극을 해요. 그때 일본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곤지왕의 또 다른 아들, 5명의 아들 중에 1명이라고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그게 이제 일본 역사에는 무엇으로 기록되냐면, 일본 서기 등에는, 개체천왕으로 기록이 돼요. 개체천왕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럼 왜 개체천왕을 곤지의 아들로 보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령왕이나 동성왕의 형제뻘에 해당되죠. 보는 이유는 바로 그 무령왕 무덤에서 나온 그 동경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일본 땅에서 발견이 되는데, 일본 땅에서 발견되는 동경의 인물 화상경이라고 하는 동경이 발견이 돼요. 그 인물 화상경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사마가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남제왕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남제왕이 바로 이 기에타이 천왕인데, 그 당시에 기에타이 천왕이 어디 머물고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기에타이 천왕은 57세에 돼서 천왕이 되는데, 그 변변히 왕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시사카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왜냐면 거기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궁에서 거처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궁을 하나 짓는데, 그 궁 이름이 바로 제국궁이에요. 동생 할 때 아오제자에다가 나라곡자를 써서, 그래서 오토쿠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있었던 곳이 오사카궁인데, 무령왕이 자기 형제, 그러니까 남제왕에게 보낸다. 남은 이제 남자 할 때 남이에요. 남영남이 아니라 남자인 동생 나라의 국가의 왕에게 보낸다. 근데 동생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오토쿠니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나이 차이는 오히려 무령왕보다 이 기에타이 천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곤지왕 때 이미 아마도 뭐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몇째 아들이 되겠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느지마키 이제 일본에서 천왕으로 세우는 게 벌써 57세가 되어서 기에타이 천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령왕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무령왕릉에서 나온 인물 화상경과 비슷하게 아주 흡사한 것이 지금 일본 땅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인물 화상경에 그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령왕인 사마가 일본 땅에 있는 남제왕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에타이 천왕은 아마도 이
이제 곤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혈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제인이다. 이해맥족이다. 동이족의 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와 피를 나누고 있는 민족의 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령왕이 22년 통치하다가 이제 523년에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성명왕입니다. 성왕. 26대 왕, 백제 성왕, 성명왕인데 이 성명왕 쪽에 일본 외의 땅에는 그럼 누가 천황이냐? 바로 흠명천황이에요. 김매텐노라고 하는 천황인데 이 김매텐노가 어떻게 보냐면 성명왕과 형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제다. 다시 말해서 무령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름부터 성왕의 원래 긴 이름은 성명왕입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는 흠명왕이 있었어요. 흠명왕, 성명왕, 밝을 명자를 써요. 이 명자를 쓰는 경우가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고구려를 시작한 동명성왕, 부여 고구려 때부터 밝을 명자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안 쓰다가 백제에서 다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26대 왕이 됐을 때 성명왕이 이제 이름을 밝을 명자를 쓰는데 일본에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이 밝을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흠명왕도 있고 용명왕도 있고 서명왕도 있고 제명왕도 있고 계속 밝을 명자를 쓰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성명왕과 같은 형제, 다시 말해서 무령왕의 후손이다. 백제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성명왕 때의 일본의 김매의 천황과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계를 이루게 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변의 호족 세력이에요. 혼자서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 세력이 점점 힘이 커가기 시작하는데 이 무령왕 시대, 그 다음에 그 전에 곤지왕 시대부터 얘기하면 이제 4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백제에서 넘어온 비류백제의 후손들이 이제 이 야마토 정권을 쥐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곤지왕인데 이 곤지왕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호족 세력이 누구냐면 오토모노 카나무라라고 하는 무라지가 있어요. 정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토모노 무라지는 누구냐 하면 고구려 계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400년대는 이 곤지왕이 넘어가서 정권을 쥐려고 할 때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각 호족들이 서로 정권 다툼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고구려 계통으로 여겨지는 오토모노 무라지가 백제계 호족인 모노노베시하고 연합을 해서 이 곤지왕을 왕으로 세우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모노 무라지의 힘이 상당 존재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명왕 때 쪽, 무령왕 성명왕 때 쪽 되면 그 모반죄로 제거를 당해요. 그 고구려 계통이 제거를 당하고 모노노베시 백제 계통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 백제 계통으로 넘어가니까 호족들도 백제 계통의 호족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노노베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500년대고 그리고 이제 그 곤지왕을 넘어서 무령왕 그리고 성왕 반도에서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유리아크 텐노 그 다음에 기에타이 텐노 그리고 성명왕 시절에는 똑같은 명자를 쓰는 흠명왕이 흠명천왕 시절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냐면 불교를 도입하는 세력 또 새로운 호족 세력 그게 바로 소가씨예요. 소가씨는 백제인인데 원래 소가씨의 본 시작점은 백제의 몽라국
목나구, 목나만지, 뭐 목나근자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때는 언제냐면 아직 그 비류백제하고 온조백제가 혼돈을 겪고 있었던 때부터 벌써 이 소가시의 시작점인 목나시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나시가 일본 땅으로 넘어와 있었는데 이제 세력을 잡는 시기는 바로 성황 쪽.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불교의 흥왕과 소가시의 흥왕이 같이 가요. 그래서 소가시 호족 중에 소가시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성황 쪽. 불교가 일본의 새로운 이제 통치 이념으로 등장하는 시점에 이 소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왕과 훈명천황은 형제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호족 세력에는 소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왕이 죽습니다. 성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그 아들인 바로 위덕왕, 위덕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 것 같은데, 전투하러 나갔다가 그 아들 전투하는 모습 보러 나갔다가 성왕이 복병에게, 신라의 복병에게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나가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잘라서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성왕이 비참하게 죽기 때문에 이후에 이 백제 왕들은 이 자기 할아버지 때, 아버지 할아버지 때를 보복하기 위해서 신라와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왕 때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위덕왕이 이제 갈피를 못 잡아요. 막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면서 그때 백제 땅에는 호족 세력이 누구냐면 사씨예요. 사씨.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무령왕 때는 수도가 공주예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공주에서 발견이 되죠. 그런데 성왕조의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사비성으로 옮기죠. 지금의 부여. 사비성, 사씨예요. 사씨가 호족 세력이고 권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의해서 왕들이 막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왕 다음에 유덕왕이 그래도 몇십 년 통치를 했어도 권력에는 사씨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몇 호족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덕왕이 죽자마자 해왕이 등장하는데 해왕 1년도 못하고 그 다음 때 법왕이 등장하는데 법왕도 1년밖에 못하고 사라져 가요. 그 얘기는 이미 이때부터는 백제는 호족에 의해서 지배되던 나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때 일본에는 호족 세력이 누구냐? 바로 소가시라 이 말이야. 이 소가시. 그래서 이제 왕통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법왕 때의 1년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새로운 왕으로 무왕이 600년에 등장을 하는데, 이 무왕이 정체불명해요. 무왕의 혈통이 정체불명해요. 억지로 법왕의 아들이라고 이제 껴맞추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들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록도 없고 역사가들은 법왕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선화공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화공주, 신라의 선화공주하고 누가 그 서동이 눈이 맞아서 뭐 결혼을 했네. 근데 그 서동은 바로 무왕이다. 백제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서동이라는 인물은 왕족이 아니라고 이제 설화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서동은 어디서 왔을까? 무왕은 어디서 왔을까? 그동안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이 한민족 두 국가 체제를 이해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에 있었던 왕들은 일본 땅에서는 천황인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 천황을 하다가 반도로 넘어서 백제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백제 왕인데 그 형제들이 일본의 천황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상황이 어떠냐면 그 성왕의 형제에 해당되는 훈명천왕이 성왕과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훈명천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면 비다츠 천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비다츠 천왕 그리고 훈명천왕 쪽에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훈명천왕 때 나이가 좀 많다고 봤으면 이제 아마 비다트 천왕 때의 여인 중에 출생한 아들이 이 무령왕이나 동성왕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로 넘어와서 무왕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왕은 아마도 비다츠 천왕 계통에서 나온 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법왕 때에는 혈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듯이 이 서민층에서는 그런 이제 그 선화공주 이야기, 서동 이야기를 가 분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백제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니까 백제가 혼란스러운 시기는 바로 성명왕이 죽은 후, 다시 말해서 554년에 성명왕이 죽는데 그 후부터 660년 반도 백제가 없어질 때까지 한 100여 년간은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왕권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무왕을 이제 사씨 세력이 무왕을 세운 거죠. 왜냐하면 그 무왕의 부인이 바로 사씨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이 권력의 핵심인데 그 딸을 이제 무왕과 결혼을 시켜서 정권을 유지시키는 거죠. 이 무왕이 이제 641년에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었던 황태자를 일본에 있었던 왕손을 백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는 서명천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서명천왕은 아버지 무왕이 죽자마자 백제로 넘어와서 의자왕이 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천왕 자리는 자기 부인한테 넘겨줘요. 그 부인 이름이 바로 고교쿠 텐노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게 사이메 텐노예요. 두 사람은 다른 두 명이에요. 일본 역사서에는 같은 인물이다 얘기하는데 전혀 달라요. 고교쿠 텐노 쪽에서 나오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명천왕 쪽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은 누구한테 태어나냐면 여전히 소가씨, 호족인 소가씨, 일본의 최대 호족 세력인 소가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니까 서명천왕이 아버지인 무왕이 죽으니까 백제로 다시 넘어와서 의자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자왕 때에 백제는 또 다른 이제 호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씨 외에도 결정적으로 이제 의자왕을 배신한 사람은 예식진이죠. 예씨예요. 예씨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의자왕이 660년에 나당연합군에서 끌려가고 그의 아들들과 식솔들이 다 같이 끌려가서 결국은 의자왕은 중국의 낙양성에서 한 10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 북망산에 묻히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천왕인 서명천왕이 의자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가 중국의 낙양성 북망산에 묻히게 된 연유가 뚜렷해지는 거죠. 북망산에는 아무나 묻을 수 없어요. 황족이나 아주 고귀한 직급 위에는 묻을 수가 없는데 이 의자왕이나 서명천왕 같은 인물인데 이 두 개의 나라에서 왕으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묻어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의자왕이 멀리 그것도 저 성명왕은 그냥 신라인들의 군화에 밟혀서 죽었는데 의자왕은 그 황족들만 묻어주는 북망산에다 묻어줬을까? 예우를 한 거죠. 왕으로서의 예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반도 백제에 있었던 왕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 땅의 열도 백제에는 천왕들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혈연성이 있다. 혈연 관계가 있다. 곤지왕에게서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이 5이 있는데 그 중에 서너 명이 왕으로 등장하는데 2명은 백제왕, 동성왕과 무령왕으로 등장하고 한 명은 게이타이 천왕, 일본의 천왕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무령왕의 아들인 성명왕 때에 등장하는 일본의 헌명천왕이라고 하는 김메이 텐노 역시도 그러니까 백제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천왕을 하기 때문에 천왕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천왕가는 백제 계통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400년대부터 600년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얘기가 대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